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개항 이후에 정치사 파트 내용들을 마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어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332쪽의 49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개항 이후에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갑신정변 때 14개 조항하고요. 동학농민운동 때 94년 폐정개혁안 12개조, 그 다음에 홍범 14조, 제2차 가보개혁 때였죠. 1894년에서 9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회 헌의 6조, 1898년이었었죠. 그리고 대한국제구조, 역시 1898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다 낱낱이 외울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9번 문제가 그거거든요. 1번에 과거제도와 신분제도가 폐지됐다. 이건 1차 가보개혁이죠. 사민평등이 되는 겁니다. 신분제도가 없어진 거죠. 자, 니은은 군대는 친위대, 진위대를 설치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을미개혁대입니다. 중앙군 친위대, 지방군 진위대 이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었느냐? 이전 봅시다. 조선 후기 5군영이 개항 이후에 개화정책을 추진할 때는 2영으로 됐죠. 2영. 그죠? 그러니까 1880년대 정부의 개화정책이 됩니다. 이 2영, 무이영, 장어영이 지금 뭘로 했죠? 친위대로 했습니다. 친위대. 언제요? 이거 을미개혁대입니다. 그러니까 1895년이 되겠죠. 그리고 1897년 광무개혁대는 시위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군 체제는 소고군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지방군이죠. 여기서도 소고군 그대로 갑니다. 여기는 진위대 이렇죠. 진위대. 역시 여기도 그대로 진위대로 가다가 1907년 한일 신협약이 있습니다.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칠 조약이라고 그러죠.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아웃시키죠. 그리고 순종을 옹립한 다음에 체결했던 한일 신협약에서 군대 해산이 단행이 됩니다.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제3차 정미의병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전국을 23부로 개편한다. 제2차 가보개혁입니다. 제2차 가보개혁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2차 가보개혁입니다. 1894년 12월에서 1895년 7월 박영효가 불교의 음모의 누명을 쓰고 일본으로 돌연 망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중단됐던 2차 가보개혁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 지방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조선에 8도 있죠. 8도. 8도가 뭐죠? 23부로 됩니다. 대한제국대 이때 있죠. 이 대한제국대는 23부가 13도로 갑니다. 13도. 그 다음에 사법권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법권이 행정권에서 분리가 되죠. 그래서 특히 2차 가보개혁에서는 지방제도 개편, 사법권 분리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하나만 더. 제1차 가보개혁 경제개혁에서 은본위 화폐제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은본위 화폐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광무개혁, 대한제국대 개혁입니다. 광무개혁 때에 뭐죠? 금본위 화폐제도 개혁. 이걸 또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리을의 양전사업을 시켜서 지게를 발급한다. 대한제국대죠. 1897년에 얘기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면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이렇죠. 삼국 간섭으로
대륙을 침략하려는 일본의 기사가 꺾이자 조선 정부 안에서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삼국 간섭은 청일전쟁이 1895년 7월 달에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1895년 4월 달, 다시 94년입니다. 4년 7월이에요. 1895년 4월 달에 일본의 승리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어요. 여기서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관 조약이라고 하고요. 마관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이전은 어디 드릴게요? 일 대립기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러일 대립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약을 러시아가 등장해서 파괴했죠. 이게 1895년 4월에 삼국 간섭이에요. 러토프. 그래서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안고요. 일본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여기에 대한 보복을 했다고 그랬지. 그것이 1895년 8월 뭐였죠? 을미사변이었다. 그치? 을미사변에 의해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았다가 여기서부터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을미개혁이 나오는 거죠. 제3차 개혁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삼국간섭 이후입니다. 1895년 4월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은이었죠. 1번 을미사변 얘기하겠죠. 2번 뭐야? 아관파천이죠. 아관파천은 을미사변 이후에 1895년 8월에서 10월까지 제3차 을미개혁이 단행이 되죠. 을미개혁은 중단됐다고 그랬죠. 1896년에서 97년까지 진행됐던 아관파천으로 중단이 됩니다. 고종이 왜 러시아 공사로 갔느냐? 부인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시체도 불태워버렸죠. 국모를 이렇게 시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국모를 이렇게 죽였는데 왕이라고 가만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모를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정세는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는 러일 대립기였다. 삼국 간섭 이후에는 러시아, 다시 을미사변 이후에는 어디? 일본으로 가죠. 다시 아관파천 이후에는 어디죠? 러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러일 대립이 결국은 1904년 2월에 뭘로 터졌어요? 러일 전쟁으로 터졌죠. 그리고 9월달 1905년 9월에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포스모스 조약이죠.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삼국간섭 이후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나와 있죠. 3번 김홍김 내각이 출범해서 홍범 14조를 홍범 14조는 어디예요? 한참 앞입니다. 제2차 가보개혁 때예요. 네 번째, 박용효는 반역 음모가 발각되어 다시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건 1895년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895년 7월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삼국간섭이 4월 달이거든요. 보세요. 2차 가보개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2차 가보개혁이 여기 있네요. 1894년 12월에서 1809년 7월입니다. 이때 박용효가 불개 음모에 누명을 쓰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면서 2차 가보개혁이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7월이에요. 삼국간섭은 몇 월이에요? 4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월이에요. 그래서 3번이 이 이전, 나머지는 이 이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홍범 14조는 1894년 12월이 됩니다. 아시겠죠? 2차 가보개혁 때. 5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한제국의 국호는 대한국입니다. 아관파천 이후에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의 환국 여론과 러시아 견제 여론이 겹치면서 97년 2월 달에 고종이 아관에서 어디로?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덕수궁이에요. 원래는 경복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국으로, 정체는 황제체제니까 대한제국이라고 하고요. 왕을 황제라고, 연호를 뭐라고 그래요? 광무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계획을 우리는 광무계획이라고 그래요.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청구한다. 옛것을 근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점진적인 개혁인데, 정치는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요. 경제, 사회, 문화는 새로운 걸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이며 복고적인 이런 성격의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점진적이냐 그러면은 갑오개혁하고 을미개혁이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일본의 배후가 있어. 그래서 갑오 을미개혁의 급진적인 걸 극복을 하고 반성하는 취지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광무개혁의 주 목적은 황제권 강화와 자주국가 수립이에요. 황제권 강화와 자주국가 수립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헌법을 얘기합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하지 않고 대한국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만들어서 심의하지 않고 바로 반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국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권한이 황제한테 전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바로 밑에 54번 내용이 있죠. 이게 대한국 국제 일부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한국 국제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한 게 아니라 전제군주제입니다. 전제군주제.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황제한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번 9번 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그 양전사업의 결과 개인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 뭘 발급했죠? 지계를 발급합니다. 지계를 발급하고. 세 번째,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 지방지대를 대폭 증강하고 황제 호위부대, 시위대, 중앙군의 지방의 지지대 보강입니다. 간도 지방에 이주한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하고 간도의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이주해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대 내용이고 1번은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5번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대한제국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 근대적인 재정 일원화를 위해 내장원의 업무를 탁집으로 이갔다. 앞에 내장원이라고 한 게 나왔었죠. 거꾸로 했어요. 재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탁지부에서 어디로? 내장원으로 옮겼다. 그렇죠? 내장원으로. 거꾸로 했죠. 2번 9번 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해서 황권을 강화했다. 맞죠? 상공업 진흥책을 펼쳐 황실 스스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민간회사 설립을 지원하였다. 이것도 맞죠? 경제면에서 개혁입니다. 이 3번의 이 문장을 우리가 사자성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개혁에서는 9번 신참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식산흥업이다. 경제면에서는.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부흥한다는 뜻이에요.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부흥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식산흥업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기에 원수부를 설치하고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를 증강하였다. 이것이 위에 나와 있는 53번 문제의 3번 선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5번 1번이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아관파천 그러면 공식으로 기억을 해둬야 할 얘기가 이 얘기였죠. 집 주인이 집을 비운 틈에 도둑들이 들끓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 계기가 됐다. 그렇지? 다음 중 열강의 이권 침탈의 계기가 된 사건을 쓰시려고는 뭐라고요? 아관파천. 그래서 빼앗긴 걸 우리가 지키고 회수하자.
그런 배경에서 조직이 됐던 단체가 독립협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협회입니다. 이때 독립협회의 헌의 6조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 헌의라고 하는 것은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1897년 2월 달에 대한제국이 나왔죠. 저쪽 부분입니다. 대한제국이 성립됐고 광무경이 단행했죠. 그래서 이제 헌의 6조 내용이 지금 57번 내용입니다. 이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렇죠. 그러니까 1898년 헌의 6조 이후의 사실입니다. 1번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했다. 1차 가보개혁입니다. 몇 년이에요? 1894년입니다. 7월입니다. 두 번째 황제권 강화 작업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다. 나왔죠? 원수부. 또 중앙군 지방군의 보강입니다. 중앙군이 아까 시위대 지방군에 진일되었죠. 3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천만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어요. 경운궁에 돌아온 고종에게 올렸던 글이에요. 헌익조. 서대필을 중심으로 민중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건했다. 1896년 4월 달에 독립신문이 나오고요. 보세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결성된 다음에 나온 기간지가 아니고요.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달이고요.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달입니다. 독립신문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독립협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창간은 1896년 4월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건의문이 나온 이유, 그러니까 1898년 이후니까 몇 번? 2번. 광무개혁 때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해설에 오탈자가 하나 있어서 수정합시다. 제시된 사료는 1898년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결의한 헌의 6조 내용이다. 3 해가지고 고종은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고 군대 통수권 등을 황제의 권한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3 것이 아니라 2 내용입니다. 2로 고치겠습니다. 자, 3을 2로 고치겠습니다. 3 아닙니다. 이걸로 수정 좀 하나 해 주십시오. 그래서 57번은 2번이 여기에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5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으라 했죠. 1. 과거와는 달리 목포, 군산, 원산을 스스로 개항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개항된 곳이 어디예요? 강화도 조약에서 개항된 곳이 3곳이죠. 부산, 원산, 인천입니다. 자, 부산 1876년 경제적인 목적, 원산 1880년 군사적인 목적, 특히 여기는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한 군사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인천입니다. 인천 1883년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개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산은 빠져야 돼. 빠져야 됩니다. 두 번째, 대한국 국제는 그리고 기억 다시 봐봐요. 목포하고 군산이 있습니다. 목포 군산은 역시 스스로 개항했나요? 천만에. 목포 군산은 이거 목포입니다. 전라남도죠. 군산은 전라북도입니다. 군산은 동진강을 끼고 있고요. 동진강을 경계로 동진강을 중심으로 했었던 평야가 호남평야예요. 목포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는 나주평야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군산과 목포를 개항해 놓은 것은 미국 약탈의 목적입니다. 미국 약탈의 목적이다. 두 번째, 대한국 국제는 1899년 황제에게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조약 체결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2차례에 걸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고 지계 발급 사업을 실시했다 했습니다. 즉 토지조사 사업은 양전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계,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하고 만국 박람회에 참여했었다.
대한제국의 외교적인 활동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자, 6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국경선 변청 과정입니다. 1. 신라는 발해와 대립하면서 국경길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물론 삼국 통일 이후에 그어진 영토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그러죠? 대동강에서 평양 쪽입니다. 원산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천리장성을 쌓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경계가 이렇게 그어졌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사에서 천리장성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나와요. 부여성에서 요동반도 끝이죠. 요동반도 끝입니다. 여기 비사성까지의 7세기 때에 고구려가 당나라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연계 소문이 주도가 돼서 쌓았던 천리장성. 또 하나는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쌓아 쌓았다는 11세기 중엽의 천리장성. 그치? 이 두 개요. 이 천리장성은 여진과 거란의 침략을 막자는 겁니다. 고려장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번. 고려는 원나라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한 이후 제주도죠. 탐라는 공민왕 때까지 제주도를 영토로 지배하지 못하였다. 천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간섭기 때 보면은 원간섭기 때 여기가 제주도죠. 영토가 축소가 되잖아요. 원침략 과정에서 고려의 대신들이 몽골에 투항하면서 땅을 들고 투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가 자비령 이북이고요. 여기는 철령 이북입니다. 이건 제주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령 이북에 서경, 이제 평양입니다. 서경에 본부를 두고 뭐가 나왔죠? 여기가 동령부가 설치가 됐고요. 동령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철령 이북에 본부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는 화주 영흥입니다. 여기는 쌍성 총관부가 설치가 된 지역이에요. 여기는 탐라 총관부가 되겠죠. 원간섭기 때 영토가 축소가 된 겁니다. 자, 그 중에 동령부하고요 탐라 총관부는 누구 때 반환받았냐 그러면은 충렬왕대 때 반환을 받았습니다. 근데 쌍성 총관부는 그때 반환을 못 받고요. 누구 때? 공민왕 개혁 정치 때에 신흥 무인 세력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회복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탐라 총관부를 설치한 이후 공민왕 때까지 제주도를 영토로 지배하지 못했다. 천만에 충렬왕대 때 바로 반환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이 두 지역은. 3번. 조선 태종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북방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그렇지 않죠? 태종대 때 보면은 태종이 아니라 세종대 때 보면요 백두산을 경계로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경계로 여기가 두만강, 압록강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종대 때에 최윤덕에 의한 사군, 그 다음 여기는 김종서에 의한 육진, 사군 육진이 세종대 때 설치가 되면서 현재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토가 그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4번. 일본은 푸순 광산 제일권, 푸순 어디냐면은 자, 지도 여기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가 요하가 있죠, 요하. 요하의 바로 중간 오른쪽 푸순입니다. 탄광. 아주 양질의 탄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뚱, 지금의 단둥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의 심양, 봉천입니다. 안뚱, 봉천, 안봉선 철도 부설권, 푸순 탄광체육권을 준 대가로 청이 일본에게, 일본은 청에게 뭘 했냐, 백두산 정계비에 토문을 두만으로 해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문은 두만이 아니라 송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토문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에 따라서 여기에 송하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 여기 지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죠? 간도.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에 1712년 숙종대에 세워진
백전정계비의 토문의 해석 이하를 놓고 한말 간도 귀속 문제가 야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1번은 4번이 바른 내용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이 내용이 1909년의 간도 협약에 의한 내용입니다. 서로 하나 주고받습니다. 청과 일본이. 청은 일본에게 이 두 가지를 주고요. 일본은 청에게 뭘 했다? 토문에 대한 해석을 바로 두만으로 해석했다. 이거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에서 일본이 이미 뭘 가져갔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외교권을 가져갔으니까 이거 합당한 조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899년 대한제국의 헌법, 대한국제 구조가 있잖아요. 9개 내용 중에서 마지막 제9조 내용에 보면은 모든 조약은 누가 체결한다? 황제가 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은 이거는 무효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1909년에 간도협약도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일본은 이거 합법이다. 그래서 간도협약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거 뭐 국제법상 어떻게 따라가는지 제가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여튼 토문에 대한 해석이 알놓고 한말 간도 귀속 문제가 야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다 옳지 않는 것은 1. 1909년 일제는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해서 남만주 철도 부설권, 안봉선 철도 부설권입니다. 그리고 푸순, 탄광체육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정의 영토로 인정해줬다. 맞죠? 간도협약이에요. 1909년입니다. 두 번째, 청과 조선은, 조선과 청은 1712년 숙종입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통강으로 국경을 한다는 내용의 백전정계비를 세웠습니다. 맞죠? 3번, 통감부가 설치했다는 얘기는 1905년 조선 통감부에서 일사조약, 을사늑약 이유가 되는 거죠. 설치 후 일제는 1906년 간도에 통감부 출장소를 둬서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게 아니라 한국의 영토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왜냐하면 외교권, 지네 입장에서 외교권 자기네 가져갔으니까 간도도 한국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간도 협약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얘기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건 모순이죠, 일종의. 이건 뭐 난센스 아닙니까? 난센스. 자, 네 번째.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의 영토로 삼아서 관리를 한 것 뿐입니다. 관리를 한 것 뿐이에요. 4번. 1902년 대한개국 정부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보냈죠. 앞에 나왔었죠. 임명한 한편 이를 한국 주재 청국공사에게 통고하고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간도 거주 한인들, 우리 민족의 보호 차원이었었죠.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억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무릇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으로서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서 그 목적을 세우니 이것이 기억이 원하는 바이며 기억이 품어 생각하는 소위 원인이니 그 이유이니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껴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 신나라,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 했습니다. 이 단체, 어떤 단체예요? 신민회입니다. 1907년에서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해산됐다라고 하는 뭐죠?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신민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가세요. 신민회는.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무장 독립 부정을 합니다. 근데 이 신민회는 밖으로는 무장 독립 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실력 양성 운동 준비를 합니다.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애국개몽 단체는 무장 폭력 자체를 부정한다. 그 다음에 다른 애국개몽 단체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는데 신민회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뭐죠? 공화정책, 공화정을 지향을 한다. 이게
다른 애국계몽농단체하고 신민회가 다른 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1번. 국내를 중심으로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국내가 아니라 국외가 돼야 됩니다. 밑에 해설이 좀 잘못됐는데 해설 수정 좀 합시다. 자료의 내용은 신민회 1907년, 1911년이요. 신민회의 내용이다. 그리고 뒤에는 지워버리세요. 이런 신간에 대한 설명이 나는데 신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 또 하나 신민회를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은 명칭이 비슷비슷한 신간에 있죠. 1927년에서 1931년에 해산이 된 민족유일당 운동단체였던 신간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신간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수정 좀 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은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고치고 뒤에 신간이라는 얘기는 지워버리세요. 신간에는 뒤에 문제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서적 출판 보급을 위해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민족 자본 육성을 위해 평양에 도자기회사를 운영하였다. 나오죠? 태극서관은 서점입니다. 인쇄소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팔아요. 또 태극서관 외에도 도자기회사를 평양에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 두 회사를 운영해서 군자금이 나오겠죠. 돈을 모으겠죠. 그걸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나 무장 독립투쟁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기오산학교 또 평양에는 대성학교를 세워가지고요. 민족교육을 시합니다.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 뭐예요? 대한매일신보였죠. 대한매일신보요. 그 이제 국외에서는 국외에서는 무장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노력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민회입니다. 그러나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해산이 돼버렸습니다. 해산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신민회가 해산되고 나서 안창호가 다시 미국 LA로 가가지고 흥사단이라는 단체로 계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흥사단이었었죠. 그래서 65번은 신민회와 관련이 없는 것,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이냐면은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였습니다. 2018년 국가직 구급 문제였죠. 이 회사, 농광회사입니다.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개간 요구를 하죠. 그래서 보안회 활동에서 보면 애국계몽운동단체 보안회입니다. 좌절시켰죠. 이제 일부 실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세웠던 농광회사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간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 농광회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 회사의 주식입니다. 고금이라고 하는 주식이요. 요즘에 주권. 액면가 50원씩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각 주당 불입금은 5년간 총 10회 5원씩 나눠서 된다. 이 회사는 국내 진앙지 개간, 관계사무, 산림천택, 식양체벌 등의 사무 외에 금문동철, 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였죠. 농광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이다. 이건 종로 직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1900년이고요. 두 번째는 1908년에 일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일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다. 3번은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해서 설립됐던 특허회사였다. 맞습니다. 황무지 개간을 반대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4번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회사. 이거는 1898년에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주의하실 것은요. 황국중앙총상회다 해서 황국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거 아군이 아니라 적군단체 아니냐, 일제 어용단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용단체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농광회사에 대한 얘기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시대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출처는 최익현의 팔도 사민 포고입니다. 조선 팔도의 사민은 양반부터 천리까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는 거죠. 포고. 포고는 포고문이에요. 말 그대로 포고문입니다. 최익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그러면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이거를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뭘 가져갑니까? 외교권을 가져가고요.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통감 정치가 행해집니다. 여기에 따른 반발, 여기에 따른 반대 운동이 나옵니다. 이 반대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파견, 이준, 이상설, 이위종, 또 뭐가 있어요? 제2차 항일이병, 최익현, 민종식, 홍성에서 신돌석 이제 평민의병장이죠. 영의 1월산, 태백산 호랑이라도 불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대한매일신보의 고종이 이거 내가 사인하지 않았으니까 무효다. 무효 선언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고종에. 헐버트를 또 미국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의 상호협조, 거중조정을 근거로 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이걸 근거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있고요. 그렇죠? 뭐 기타 등등 나철 5교 같으면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하죠. 또 장제는 황성신문에다가 뭘 기재합니까? 시랴 방성되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목놓아 통곡한다라고 하는 시랴 방성대곡을 또 게재했습니다. 그 반대운동 중에 지금 69번은 최익현의 8도 3인포고에서 전라북도 순창에서 2차 을사의병을 전개하다가 자진 체포돼서 대마도에 가서 순국을 합니다. 단식 순절을 하게 되는 거죠. 외놈의 식량과 외놈의 땅을 밟지 않겠다 해서 저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을사늑약 이거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유권을 가져간 거죠. 3번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1, 2, 4번은 앞에 나왔었습니다. 1번은 나왔나요? 예,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의 결과고요. 2번은 이건 뭐예요? 을미사변을 계기로 명상호 씨의 사건 단발령을 이거에 따른 반발이 최익현의 의병으로 나온 건 아니죠. 네 번째, 청일전쟁은 1894년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한참 뒤에 얘기예요. 1905년이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보겠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져진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책들 한번 봐봐요. 2017년 국가직 구분 문제인데요. 은주시청합기, 2번에 삼국접양지도, 4번에 조선국교 제10말 내탐서, 전부 다 독도와 관련된 사료들입니다. 자료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의 한국 영토를 인정한 문서예요. 밑줄 그어나요? 1번의 은주시청합기. 우리나라 책은 아니야. 일본 거보다. 삼국접양지도. 네 번째 조선국교 제10말 내탐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 이범윤은 간도 관리사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이거 독도보다는 간도와 관련되어 있고요. 2번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뭐냐면은 해설의 둘째 줄 좀 봐봐요.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반포해서 울릉도를 울도로 하고 울도 군수의 관할구역을 울릉도와 석도, 이 석도가 어디냐면 독도예요. 규정해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를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했다라고 있죠. 이 칙령 41호를 반포한 날짜가 10월 25일입니다. 지금 독도의 날 그러면 몇 월 며칠인 줄 아세요? 10월 5일, 10월 25일 이게 독도의 날이에요. 이걸 반포했던 시기입니다. 2번은 다르게 연결되어 있죠. 3번에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이 독도는 주인이 없다. 그래서 시네마현의 불법 편입을 하고 죽도라고 명명을 합니다. 다케시마 죽도라고 하죠. 근데 미세협정은 독도와 관계없죠. 미세협정은 독립운동 때 나온 건데요. 1925년 중국 군벌과 일본의 미스야 간의
한인 독립군 탄압을 위한 협정이었었습니다. 네 번째, 어윤 중에 서북 경략사 임명장이 있습니다. 서북 경략사 요거는 간도와 관련된 거예요. 독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죠. 대한제국 칙령 41호하고 삼국접양지도, 기타 은주시청학기 삼국접양지도, 심한해현 고시 40호, 조선국교 제10할 내탐서, 이게 전부 독도와 관련된 사료이거나 책이거나 지도이거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1번까지 22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경제사회 문화 파트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